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비츠로 넥스텍과 BNK 제3호 스펙의 기업 분석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 이 종목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비츠로 넥스텍과 BNK 제3호 스펙은 11월 11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12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CMTX, 비츠로 넥스텍, BNK 제3호 스펙의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의 환불일은 2일 뒤인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은 장점입니다. 비츠로 넥스텍의 상장 예정일은 1월 21일 금요일이고 BNK 제3호 스펙의 상장 예정일도 11월 21일 금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두 종목은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CMTX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되고 비츠로 넥스텍과 BNK 제3호 스펙은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비츠로 넥스텍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 넥스텍은 우주항공사업, 핵융합산업, 가속기 산업, 플라즈마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츠로 넥스텍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우주항공 중 우주 발사체 매출이 55%가 넘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는 핵융합 주변 장치의 매출이 41%입니다. 작년에는 28.6%의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플라즈마 시스템이 올해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비츠로 넥스텍의 매출은 고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인 우주항공 사업에 대해 알아보면 비츠로 넥스텍은 2003년부터 한국형 발사체 개발 시제품 사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과 경험을 축적하여 누리호의 핵심 컴포넌트 개발과 제작에 참여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츠로 넥스텍이 로켓 엔진부에서 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연소기와 가스 발생기, 터빈 배기부와 고압, 유연 배관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 관련 분야의 관련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출과 내수 비중을 살펴보면 핵융합 부분과 산업용 가속기에서만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수 매출입니다.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매출이 30% 줄었지만 2023년에는 매출이 38%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다시 33%가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이처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정체 상태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입니다. 심지어 적자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적자 기업이기에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이 진행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크레더블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고 A등급, BB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상장을 위한 최저 등급입니다. 먼저 A등급을 부여한 기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회사의 핵심 사업 영역은 정부 주도 시장으로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기술력과 시장 위상이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라고 합니다. 정부 사업 특성상 기업 이윤의 폭이 제한적이고 수익성 증가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A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어서 BBB 등급을 부여한 기관의 평가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 넥스텍의 발사체 관련 기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전받아 내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상용화까지 많은 기술적 도전과 과제가 남아있어 높은 수준의 자본, 인력,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도 기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사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상위 3개에서 64%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수 판매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어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평가 기관과 똑같이 해외 업체에 비해서는 다소 열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외 선도기업과의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 차이, 국산화 과제의 잔존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사업적 측면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BBB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상장사인 헥셀, 노스롭 그루먼이 비교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4개 회사의 퍼 평균은 37.78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비추로 넥스텍은 현재 적자 회사이기에 2027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107억 원을 바탕으로 주당 평가가액 8,840원을 산출하였습니다. 회사의 매출 추정을 살펴보면 우주항공, 핵융합, 가속기 매출이 크게 늘며 2027년,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2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2027년 예상한 당기순이익은 107억 원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이노스페이스는 2026년 21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여 상장되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2024년 매출 20억, 2025년에는 무려 478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까지 매출은 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471억 원의 매출을 올려야만 추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상반기 누적 적자만 300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노스페이스는 11월 23일 인공위성 5개를 발사하는 첫 상업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가장 작은 나노 발사체이긴 하지만 국내 민간 첫 사례입니다.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장할 때의 추정 선익은 실제 결과와 중대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평가가액에서 21.95% 할인된 6,9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6,9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측에는 2,23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015.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 투자자가 많고 경쟁률은 높은 수준입니다. 의무보유 합격도 건수 기준 35.15%, 수량 기준 29.76%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요 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6,900원에 가장 많은 수요 측이 몰렸습니다. 공모가 미만에도 3건의 분포는 있었습니다. 비츠로덱스텍 의무보유 합격 신청이 29.76%로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수요 측 제도 개편 이후 의무보유 합격과 비교해보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이 무려 48.27%나 됩니다. 더 핑크폰 컴퍼니보다 조금 안 좋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의무보유 합격 수치도 낮지만 기간별로 볼 때 단기인 1개월 15일에만 의무보유 합격이 몰려 있습니다. 장기 비율이 매우 높았던 CMTX와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MTMAX의 3개월 6개월 비율은 44%인데 반해 비츠로덱스텍의 3개월 6개월 비중은 3.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부분에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츠로덱스텍은 공모가 6,9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999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24.12%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482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41%입니다. 금액으로는 아주 크지 않은 199억 원입니다. 비츠로덱스텍의 기존 주주를 보면 주주가 얼마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회사인 비츠로테크가 최대 주주이고 관계회사를 제외하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교보엑시스 미래기술, 신기술 투자조합 제1호, 벤처금융, VC 한 곳뿐입니다. 비츠로덱스텍은 소액 주주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주의 취득단가를 추정해보면 기존 주주의 단가는 4,500원으로 공모가보다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비츠로덱스텍은 상장 후 1년까지 풀리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 주주가 없는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비츠로덱스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이엔셀 한캔보다 조금 더 크고 PNS 비케닉스 제닉스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비츠로덱스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큰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6.8%를 배정하였습니다. 비츠로덱스텍은 정규직 직원 수가 213명이고 근속 연수는 약 4.4년 수준입니다.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805만 원입니다. 이번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1인당 1,408주 972만 원으로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는 76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증권사는 두 곳으로 진행이 됩니다. NH투자증권에 8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교보증권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28,000주 9,660만 원 청약이 가능합니다. 교보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개시 전일인 11월 10일 월요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고객 100%의 경우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은 3,450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69,000원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고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비츠로 넥스텍은 상장의 공모가 6,9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27,600원, 하한가 60%는 4,14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CMTX, 비츠로 넥스텍, BNK 제3호 스펙의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세 종목 중 CMTX가 수요예측 결과 수익성, 업종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상장의 유통 물량이 1,000억이 넘는 정도로 규모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CMTX는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독 상장의 장점이 있기에 CMTX에 가장 큰 비중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츠로 넥스텍은 우주항공사업, 핵융합에너지 사업, 가속기 사업, 플라즈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적자 회사이고 앞으로 반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도 평균보다 큰 수준이긴 하지만 의무보유하격이 평균만큼만 배정된다고 해도 상장의 유통 물량은 300억 초반까지 줄어듭니다. 최대 주주는 3년간 매각이 제한되어 있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1년까지 풀리는 유통 물량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츠로 넥스텍은 적자 회사이고 기술 평가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가 한 개의 기관 투자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배정 시 유통 물량이 매우 작아지는 장점이 있기에 CMTX를 청약하고 남는 자금을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BNK 제3호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제3호 스펙은 규모가 80억 원으로 보통 정도 규모의 스펙이지만 수요예측 당시 적지 않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습니다. 바뀐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을 최소 30% 이상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BNK 제3호 스펙의 상장일 규모는 62억 원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펙치고도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11월 10일 월요일까지 개설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실 수는 없지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최소 균등 이상은 참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시청약은 CMTX가 주력입니다. CMTX에 최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동시상장의 단점은 있지만 규모가 작은 두 종목에 남는 자금을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수익이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